영하 20도를 밑도는 한파가 이번 겨울 최저기온을 또 경신했습니다. 야외에 쓰러진 80대가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비상입니다. 적십자사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부동산은 경매 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충북은 지난달 경매 낙찰가율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비해 충청북도가 종합적인 생존책을 짜내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생활 인구 개념도 도입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뚝 떨어지는 최강 한파에 충북 역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올겨울 최저 기록을 다시 썼는데요. 밖에서는 쓰러진 80대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고 수도 동파와 난방기기 화재 등이 잇따랐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천 모 아파트 단지의 야외 주차장. 지난 24일 이른 아침 순찰을 돌던 경비원이 이곳에 쓰러져 있던 8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기온은 영하 15도,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80대 할머니가 쓰러져 있던 곳은 주차된 차량들 뒤쪽이었고요. 발견됐을 땐 이미 체온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온몸이 차고 너무 동상 걸린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누워 계셨어가지고 발견하기 힘든 지점이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얼어 터진 수도 계량기, 헤어드라이기로 녹여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물이 끊겨 씻지도 먹지도 못했습니다. 아침은 밥은 못했고요. 마침 밑에 층에서 물을 좀 얻어다가 생수 있는 거 먹고 얻어다가는 씻고. 옷가지를 겹겹이 덮어놨지만 동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충북에서 이런 동파 신고가 하루에만 5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연휴가 길어지면서 이제 장시간 외출들을 하시니까 옷가지나 소문가지들을 다 적셔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유지를 해놓으시면 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은의 한 아파트와 옥천 축사에서는 보일러 동파 방지 열선이 과열로 불이 나는 등 한파 속 난방기기 화재도 속출했습니다. 괴산의 최저기온이 영하 20.9도, 충주 영하 20.1도, 청주 영하 19.8도 등 이번 겨울 최저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영동 추풍령은 영하 17.8도로 기상 관측 이래 최저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북서쪽에서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 25도대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한파에 이어 오늘은 최대 7cm의 눈이 예보돼 또 한 차례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헌혈의 집인데요. 특히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해 이제 사흘치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급한 상황에 적십자사 직원들도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 20도 맹추위에 적십자사 직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출근을 서두르는 시민들을 한 명씩 붙잡고 호소합니다. 부족한 혈액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혈액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나와서 캠페인하고 있거든요. 시간 되실 때 헌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평일 5, 60명씩 헌혈하던 한 헌혈의 집마저 최근 반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았었는데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좀 심각해졌습니다. 요즘 20, 30명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충북 도내 40여 개 의료기관에서 하루에 쓰이는 혈액은 130여 팩. 현재 보유량은 280팩을 조금 넘습니다. 2.2일 동안 쓸 수 있는 양인데 적정 수준 5일분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이달 초 7일치까지 확보됐었지만 명절 연휴가 지나면서 경계 가까운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군부대와 함께 헌혈의 절반을 차지하던 학생들이 방학해 단체 헌혈이 일시적으로 끊긴 데다 보통 평소보다 헌혈을 덜하는 명절 시기가 맞붙은 결과입니다. 3.01분 밑으로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저희가 의료기관에 저희가 충분히 그 공급량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 대량 수혈이 발생하는 경우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재고 확보를 위해 일일이 병원의 협조를 구하며 출고량을 10%씩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넣어주신 재고에서 한 10개 정도만 좀 빼주시겠어요? 충북혈액원은 비상대책반을 꾸리고 헌혈 단체 섭외를 강화하는 등
거리 캠페인을 당분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부동산 시장 한파 속에 경매 시장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싼 가격에 물건이 나와도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지난달 충북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전국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처음 열린 경매 법정입니다. 평소보다 한산하고 아파트 경매 물건도 줄줄이 유찰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청주 시사창동과 용암동의 아파트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매에 나왔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낙찰가율이 120%에 육박했던 청주시 북대동의 대표 아파트는 세 차례나 유찰된 끝에 최저 입찰가가 5억 4천만 원 선, 감정가의 51%까지 떨어졌습니다. 한 6억 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저 금액이 한 5억 4천,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것보다는 싼 금액이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던 경매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충북의 아파트 낙찰률은 22.98%, 33%에 육박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년 전만 해도 90%대였던 낙찰가율도 6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충북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68.7%로 한 달 전보다 9.7%포인트 떨어져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작년 12월 충북 아파트 낙찰가율은 68.7%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평균 응찰자 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로 접어들었고 추가 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는 만큼 올해 하반기까지는 경매 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도교육청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을 규명할 특정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서기관급 외부 인사를 감사반장으로 대전 세종교육청과 도민청렴감사관 등 외부 인력이 절반인 전체 10명의 감사반을 꾸려 오는 31일까지 감사를 진행합니다. 감사반은 의혹을 제기한 김상열 단체교육연수원장의 폭로 경위와 명단이 담긴 USB의 실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음영 처리한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청사 본관이 철거 절차에 들어갑니다. 청주시는 옛 시청사 본관동과 의회동에 대한 성면 철거공사 수의 견적 제출을 공고해 내일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1억 1,000여만 원을 들여 다음 달 3일부터 약 40일 동안 성면 철거 공사가 진행됩니다. 청주시는 의회동은 성면 철거 후 바로 건물 철거에 들어갈 예정이며 본관동은 일부 보존 여부 등에 대해 문화재청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충북의 인구가 2년 연속 줄고 초고령화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충북에서도 6개 시군의 인구 감소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충청북도가 이 위기를 돌파할 묘책을 찾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령화율과 재정 자립도 등 정부가 8가지 지수로 지정하는 인구 감소 지역은 충북에 6곳이 있습니다. 해마다 인구가 주는 것은 기본. 하나같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 역시 매년 이 6개 시군이 하위 6자리를 번갈아 맡고 있습니다. 각종 현금성 지원도 한계를 드러내면서 옥천은 인구 5만이 무너졌고 괴산은 2년 연속 1,000명 이상 인구가 줄었습니다. 80명 정도 출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 감소만 따지면 지방 소멸 가는데 가장 이제 선두에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충북도와 6개 시군에 지급된 2년치 지방소멸 대응기금 1,104억 원으로 추진할 34가지 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 충북도는 정부가 이 기금을 주는 2031년까지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지원책을 찾는 기본 계획과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기금을 추가 확보할 투자 계획 두 가지를 동시에 짤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 기관에 맡겼습니다. 유사한 지원 사업과 민선 폐기 공약 사업, 정부 정책 사업 등과의 연계로 일정 사업 이상의 거점 사업을 추진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책 시너지 효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변화도 반영될 예정인데 특히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별 생활인구의 규모를 파악해 재정 확보와 기업 유치 등에 활용하는 방법도 포함됩니다. 생활인구는 거주하진 않지만 관광이나 통학, 통근 등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머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지역의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것들이 정이 쌓이고 편안해지고 안착이 되면 어떤 뭐 노후라든지 일정한 계기가 주어지면 완전히 현실적으로 그 해당 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충청북도는 오는 6월에 나올 결과물을 바탕으로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 및 시행 계획과 지방소멸기금 투자 계획을 확정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향후 5년간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투자해 인구 감소를 막을지가 핵심입니다. MBC 뉴스 정디영입니다. 네, 충북의 옆 동네인 대전은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과감히 없앴습니다. 대목인 명절 기간 지역화폐 사용액을 비교했더니 역시 이전 명절의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는데요. 명절을 지낸 상인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찾은 대전중앙시장. 명절 대목을 기대했던 상인들의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습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도 없었고 곧 실내 마스크도 벗는다는데도 명절 매출이 영 시원찮은 탓입니다. 높은 물가 탓도 있겠지만 상인들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이 사라진 것을 이유로 꼽습니다. 이번 설은 좀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통대전 그 캐시백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돈을 좀 더 절약을 하시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소비자들 역시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이 아쉽긴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에선 3% 추가 캐시백 혜택까지 있었는데 치솟은 물가까지 겹쳐 서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더 큽니다. 큰돈 쓸 적에는 꼭 온통대전을 썼거든요. 한 10%, 15%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전에. 아주 잘 썼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아주 그냥. 앞서 대전시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만 온통대전을 발행하거나 취약계층 등과 할인율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언급했지만 막상 이번 설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설과 추석, 이번 설 연휴 닷새 동안의 온통대전 사용액 데이터를 비교해봤더니 지난해 추석에는 한도가 3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도 지난해 설과 비슷한 규모로 사용액이 유지됐지만 캐시백 혜택이 사라진 이번 설 연휴 사용액은 200억 원대에서 24억 원으로 10분의 1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전문가는 사라진 캐시백이 온통대전 사용액의 급격한 감소를 이끌면서 전통시장 소비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설 명절에 그 학원비나 병원 이런 것을 끊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설 명절 기간에 온통대전 사용액이 이렇게 급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이 급감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부활하면서 대전시에도 230억 원 배정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는 이 예산을 온통대전 대신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쓸 계획으로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대전시가 온통대전보다 더 뛰어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최서원 씨의 형 집행정지가 연장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척추수술로 재활이 필요하다며 최 씨가 낸 형 집행정지 5주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으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청주 외곽을 두르는 제3순환로가 착공 20여 년 만인 올해 연말 모든 구간이 연결될 전망입니다. 청주시는 제3순환로 미개설 구간인 내수국동부터 남일 효촌까지 11.74km 노선을 연말까지 완공해 전체 41.8km를 모두 연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개설 구간 가운데 효촌부터 용정까지 209 6.1km는 오는 5월쯤 먼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제3순환로가 모두 연결되면 청주 전역이 25분 생활권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규령 충주시장이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설립 논의와 관련해 의료시설이 아니라 의료진의 자질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조규령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슷한 수준의 의료기관이 하나 더 들어온다면 의료 환경 악화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핵심은 의사와 의료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수 의료 인력을 유치하려면 그럴 만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KTX의 판교 연장 운행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충북만의 독특한 답례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20개 품목을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주고 있지만 기부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답례품이 부족해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 지역 맞춤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관광지와 결합한 할인권이나 농촌 체험권 또는 기부자의 이름이 새겨진 고향사랑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목재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제천시가 산림청 주관 목재 친화도시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제천시는 3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목재를 활용한 50억 원 규모의 친환경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